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간밤에도 일들이 있었는데 금값이 인류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제 기억으로는 돌반지 하나 3만 원, 4만 원대도 제가 막 후배들한테 선물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45만 원 합니다. 금값 무섭네요. 곧 50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도 네. 나오고 실제로 어제 저희가 이제 원자재 네, 랠리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것도 간단하게 좀 네. 코멘트를 해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적어도 2026년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 좀 인하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가장 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게 금은 이런 이제 원자재 네. 쪽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은 달러 약세. 그걸 왜냐하면 이제 노린다.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다 달러를 이제 베이스로 거래가 네. 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인 이제 상품인 이제 금이나 은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뭔가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가장 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네. 금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좀 투기적인 수급도 분명히 네. 이제 좀 붙어 있는 거죠. 매일같이 이제 금 가격이 이제 급등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금을 또 투자의 관점으로 좀 내가 좀 사볼까라는 이제 수요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금 오르고 가격을 있다.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금값 분석은 조금 뒤에 개장 전략 시간에, 개장 분석 시간에 또 해볼 텐데 우리 영민 매니저는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달러 약세의 선반영이다 이런 네. 쪽으로 좀 파악을 해줬고요. 준호 매니저는 이제 곧 아이를 갖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금반지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네. 요즘 세태가 바뀌어가지고 맞습니다. 금반지를 선물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약간 억울한 수도 있겠어요. 네. 뭐 아직 저도 뭐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지만은 네. 이제 저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맞아요. 그동안 제가 뭐 금바지를 많이 뿌리긴 했지만 뿌렸죠. 많이 그게 뿌렸죠.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절반만 획해도 네, 그래도 좀 남는 자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금이 이제 돈 단위가 아니라 그램 이제 그램 단위로도 네. 아주 그냥 네. 이게 정말 금인지 종이장인지 모를 정도로 얇게 만들어가지고 또 판매되는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품들도 네.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제품들을 선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준호 매니저 뭐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그렇죠. 예, 신혼여행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네. 애도 없지만은 그동안 뿌린 돌반지, 금반지는 많다. 네. 그것만 다시 회수해도 맞습니다. 된다. 요즘에는 그래도 0.5g 정도도 금바지로 좀 환영한다. 많이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금반지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돈짜리로. 네. 감사합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지금 슈마커 회계 부정 이슈도 있고 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종목을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지만은 뉴스도 전해드리거든요. 오늘의 일발 종목 들어가면서 하나씩 또 네. 우리가 체크 포인트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이제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네.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정말 좀 오랜만에 네. 방긋 좀 웃었잖아요. 네. 코스피가 거의 뭐 한 3% 가까이, 코스닥도 2%가 넘게 이제 훌쩍 상승을 좀 하면서 네. 좀 기분 좋은 이제 마감을 좀 했는데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나 좀 연속적으로 또가? 우리 국내 네. 증시를 좀 매수해 줄지. 어제도 하이닉스는 아주 좋았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어제도 결국 또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직까지 약간의 좀 불안감이 좀 남아 있어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좀 볼까 하다가 어제 사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게 반도체는 뭐 좋은 건 누구나 다 예상을 좀 했었고 거기다가 지금 2차 전지까지 좋았고 거기다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막판에 개인 다 들어갔고. 네, 살아나는 네.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제 유일하게 이제 조금 이제 주요 주도 업종 종목들 중에 좀 소외됐던 게 저는 방산주가 아닌가. 그래서 방산도 정말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서? 종목이 이제 조금 뻔하기 때문에. 뭡니까? 현대 로템이라는 아. 종목. 네. 뭐 요즘에 방산주 대장주는 그냥 현대 로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분할로 인해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되고 있기 쉬고 때문에 있어요. 예.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방산주들 중에 뭐 단연 대장주는 현대 로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제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네. 조금 나타났는데 뭐 신계에 뭐 악재가 있어서 쉬었다기보다는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로템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도 준호 매니저도 소개를 해주셨고 네. 저도 소개를 하고 계속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뭐 팔방미인 네. 본업이었던
지금 전차 쪽도 상당히 네. 좀 잘 되고 있고 예. 뭐 지하철 수주, 그다음에 고속철도 수주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되면서 본업이 일단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K2 전차. 결국은 이 K2 전차의 해외 수출이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우리가 이제 폴란드 쪽에 이제 수주가 되고 1차 물량은 이제 납품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 2차 물량까지 아마 10월 전후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2차 물량까지도 수주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강한 이제 수주 모멘텀이 네.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서유럽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방산이 또 이슈가 한번 됐던 게 LIG 넥스원을 이제 중심으로 천궁2가 네. 이라크까지 이제 수출을 성공을 했잖아요. 네, 네. 사우디, UAE에 이어서 이제 이라크까지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도 한국의 K 방산 관련된 품목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최근에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뭐 수출주들이 영향을 뭐 못지않게 좀 받긴 네.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K 방산 종목들은 가성비를 앞세워서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의 이제 제품들보다 훨씬 더 성능은 좋은데 네. 가격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받으면서 오히려 지금 서유럽이나 미국 쪽으로도 지금 수출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원래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저평가됐던 게 우리나라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이제 동남아 기업들 중심으로만 간다. 수출 지역이 좀 네. 한정적으로 좀 돼 있었는데 이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이제 성장기를 이제 맞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수주가 그냥 단순히 K 방산하면서 유행처럼 그냥 반짝 수주가 좀 진행이 됐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적인 국가들 쪽으로 공급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활발하게 이제 논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수주 모멘텀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러면 결국에는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방산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리밸류에이션 네.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는 뭐 현대로템이 최근에 이제 꽤 강하게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충분히 좀 남아 있다. 뭐 LIG 넥스원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그리고 지금 쉬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런 기업들이 저는 글로벌 이제 방산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이제 초입 국면에 진입을 좀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이제 상황들을 좀 감안하면 현대로템 분명히 신고가 자리에서도 충분히 이제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 또 레바논 네. 뭐 전쟁 얘기 또 네.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 또 현대로템은 어떤 지역에서 전쟁이 터지건 간에 또 재건과도 또 직접적인 네. 관련이 있잖아요. 철도를 이제 교통을 또 빨리 이제 복구하는 게 굉장히 좀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도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기업이 바로 이제 현대 로템이다. 로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뭐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거의 사상 최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재평가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5만 원을 뚫어놓고 나서 네. 주가가 지금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뭐 좋네요. 그래도 오늘 좋아요. 금요일이기 네. 때문에 네. 아마도 오늘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런 이제 눌림목 조정이 한번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좀 뚫어내는 흐름이 네. 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어차피 어제도 여러분들이 국내 증시 움직이는 걸 보셨겠지만 외국인 기관들 이런 메이저 수급만 살아나고 나면은 결국 주도 업종에 업종 대표주들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의 이제 좀 기조적인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플러스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이 현대 로템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 뭐 55,000원 정도 대신에 오늘 약간 또 조정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다음 주를 대비한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48,0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현대 로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발 때 육각형 기업들, 네. 좀 완벽한 기업들 몇 개 언급하잖아요. 현대로템, 네. 또 삼성전기, 네. 포스코홀딩스 뭐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 현대로템 방산, 흑표 전차 있고요. 맞습니다. 또 철도의 또 네.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전쟁 지역마다 재건 때마다 다 언급되고 네. 지금 이스라엘 레바논 사태 우리는 잘 언급 안 하지만 일촉즉발 지상군 주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투입되면은 또 그런 투심들 방산들 오늘 지켜보는 그런 것도 한 축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야, 이 주가 레벨을 보니까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있네요. 현대로템에 네. 투자했다면 모두가 즐거워요. 모두가 신고가 행복한 네. 정말 육각형 기업 현대로템입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이런 현대로템에 맞설 기업이 있나요? 현대로템의 맞설 기업은 현대로템밖에 없다고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생각을 하고 예. 있는데 그래도 좀 이제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로템과 손잡고 네, 대테러 사족 보행 로봇을 지금 육군에 또 그리고 네. 이제 특전사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데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현대로템과 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군과 특전사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국내에서 휴머노id 로봇에서도 단연 1등이지만 네. 새롭게 이제 방산 로봇 기업으로도 다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삼성전자의 또 그 휴머노id 로봇 공개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또 이제 RBY 영인 또 마찬가지로 양팔형 로봇도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라인에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가파르게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산과 로봇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부치기 종목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방산 이야기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지 하는데요. 그 넷플릭스는 아니고 디즈니였나요? 그 이동욱 씨가 나오는 킬러들의 수다. 아니 킬러들의 수다가 아니라 킬러들의 쇼핑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사족보행 로봇이 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 실존하는 그 맞아요.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지뢰도 제거할 수도 있고요. 네. 최근에 또 현대전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드론을 공격해서 이제 하나의 폭발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가기보다 로봇이 투입이 로봇 된다고 했을 전쟁이다. 때는 훨씬 더 이제 현대전에서는 더욱더 이제 부각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족보행 전쟁 로봇이라는 테마로 현대 로템과 함께 붙여보도록 하겠고요. 자, 준호 매니저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네. 한농화성 가볼까요? 한농화성. 네, 일단- 어제를 보면 와, 맞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쌍수급 들어온 그렇죠. 게 언제 얼마 거기다 제약까지 좋았고요. 제약은 개인들 네, 또 들어오면서 맞아요. 완전 3대장이 모두 살았어요. 어제도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워낙에 호실적으로 예. 큰 재료가 있었었는데 사실 2차 전지에는 강력한 재료가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좀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 그 안에서 전고체 이제 배터리의 가장 대표격인 이제 한농 화성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됐었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에 있어 세부 대책으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사실상 예산안에 편성하기도 했고 네. 또 그리고 삼성 SDI 또 그리고 또 삼성 전기 또한 마찬가지로 소형 전고체를 좀 개발을 하면서 사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사활을 걸고 있고 특히 현대차 그룹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꿈의 배터리 결국 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야죠. 그리고 생각보다 2027년도에 양산이지만 또 그 전에 좀 속도를 내고 있고 정부도 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또 일부 샘플이 또 슈퍼카라든지 일부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나면 사실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한농화성은 어저께도 이제 시세가 분출됐는데요. 저는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9월 24일 날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일단 최소한 25,000원, 직전 고점 부근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25,000원까지는 편안한 관점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농화성 우리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황화 리튬 계열들, 황화 네. 계열들의 이제 하나의 이제 또 소재 종목인데 우리가 코로나19 겪으면서 비대면 경제가 정말 빠른 속도로 확 늘었잖아요. 네. 코로나19 가슴 아프지만 전기차 화재도 정말 가슴 아프고 피해자분들이 많지만 맞습니다. 이게 산업별로 보니까 그 화재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전환 속도는 그렇죠.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기차 화재를 다룰 때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기술은 더 빨리 발전하게 됩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그걸 네. 보완하기 위한 이제 기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 AI도 그렇잖아요. 저는 요번에 그 모건 스탠리가 뭐 겨울 얘기하면서 네. 공급가액 얘기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섞인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산업 사이클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점검이라든지 각성. 그렇지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술의 방향성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전기차 쪽도 캐즘을 뭐 언젠가는 극복하게 될 거고 점유율이 30%, 40%, 50%까지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 배터리 관심 없다가 중국 기업들이 가죠. 워낙 네. LFP 얘기를 많이 하니까 LFP도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능까지 이제 좀 담보한 LFP 배터리 개발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차 쪽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주에는 삼성전기가
소형 이제 우리 디바이스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작은 양산은 거. 이제 네. 성공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기술의 방향성에 걸맞는 종목들은 어쨌든 캐즘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리뷰로 가야 되는데 보로노이로 가볼까요? 네. 보로노이. 예, 제약바이오 새 기업들이 축입니다. 네, 어저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 종목들 수급이 이제 쏠리는 와중에도 어제 또 이제 금투세와 관련해서 네. 어쨌든 뭐 속도를 좀 높이겠다. 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결론을 내겠다. 네. 한 달까지 끌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뭐 의견 수렴을 더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좀 높고 만약에 이제 금투세가 뭐 한 2, 3년 정도라도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불확실성 정도 물론 또 2년 있다가 또 이런 네. 논란이 불거지겠습니다만 당장은 좀 급한 불은 끄는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틀 전에 급락을 했다가 네.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실망 매물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가 어제는 그대로 좀 되돌려 놓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보로노이가 가장 좀 강하게 어제 뭐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맞아요. 네. 급반등이 이제 네. 좀 나오면서 또 다시 최고가를 경신을 좀 했거든요. 보로노이는 제가 오릭 114 가장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EGFR 이제 변이에 대응하는 역시 표적 치료제다. 대신에 요거는 또 뇌혈관장 우리가 이제 제가 폐암이 이제 뇌나 척추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전이가 잘 달라붙으니까.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뇌 전이가 된 이제 환자들한테는 오히려 뇌 투과율이 좀 높다라는 게 이제 검증이 좀 됐기 때문에 2차, 3차 치료제로서의 이제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어저께 이제 주가가 또 최고가를 네. 경신을 좀 했고 목표가는 이미 뭐 지나섰기 때문에 어떡할까요? 제가 이제 한 10만 5천 원 정도의 이제 추가적인 2차 목표가를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10만 5천 원까지는 자리를 좀 열어놓고 적어도 뭐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10만 원은 한번 뚫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10만 원 뚫을 때 약간의 이제 오버슈팅이 좀 가미가 좀 되면 뭐 10만 5천 원 털고. 정도까지는 네.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바이오메디스 같이 가죠. 네, S바이오메딕스도 어차피 제약바이오 종목이니까 같이 리뷰를 좀 해드리면 어제 S바이오메딕스는 장이 끝나고 나서 중증 하지혈증 네. 임상과 네. 관련된 긍정적인 결과가 좀 네. 나왔어요. 제가 이제 S바이오메딕스 말씀드릴 때 중증 하지혈증 임상 결과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제 발표될 나온다.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9월 말 어저께 이제 공개가 됐고 그 결과가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제 입증했다 이러니까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도 한 3, 4% 정도 네. 강하게 이제 마무리 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10월 달에는 또 S바이오메딕스가 고용량의 이제 또 파킨슨병 이제 신약 중간 임상 네. 결과를 이제 또 공개를 좀 할 거기 때문에 3명의 이제 임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이제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고용량까지 뭐 효능은 이미 뭐 저용량에서도 입증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고용량에서까지도 특별한 부작용 없이 이제 안전성만 이제 담보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네. 환기 딱지 붙어 있는 것도 최근에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70억 원 정도 자본 조달했기 때문에 딱지는 이제 곧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좀 됐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도 역시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상방을 좀 열어놓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계속 보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로노이 표적 치료제인데 이제 뇌 쪽으로 그렇죠 따라 네. 올라가는 이제 그것들을 따라가는 표적 치료제. 그다음에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서도 또 한 번에 요번에 한번 네. 살펴봐야 될 그럴 부분들이 좀 있다. 둘 다 이 파킨슨이니까 한 3명, 뭐 4명 이제 여기에 맞는 네. 결과가 나오는 것도 네. 있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파킨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영민 매니저가 왜 바이오 얘기하면서 금투스 얘기를 했냐면은 바이오 쪽으로 이 돈 번 큰 분들이 개인들이 많이 이제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날에 네. 던졌는데 다시 어제 입장을 제가 짧게 정리해드리면은 원래 어제 민주당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토론회 끝나고 한 달 뒤에 국감 이후에 재보궐 끝나고 발표하겠다고 하다가 어제 다시 한 말은 그것도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보기에 빨리 해야 되지 않아요? 한 그치. 10월 예, 휴일 전으로 첫째 주 때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론이 예, 너무 안 좋아지고 좋아요. 지금 특히 또 그 토론회장에서 네. 나온 그 실언 때문에
투자자분들이나 뭐 국민 전체적으로도 그게 이슈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그런 보도를 보고 네. 상당히 이제 좀 반감을 좀 가지신 있으니까.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을 좀 이제 살펴보면 이걸 시간을 자꾸 끌어봤자 좋을 게 네. 없다라는 걸 분명히 좀 알 거기 때문에 뭐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다. 훨씬 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손들이 그날 투매했다가 이제 먹었잖아요. 다시 어제 보면은 알테오제나 쓱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패턴 때문에 금수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준호 매니저. 네. 한중 NCS 어제 또 됐었고 이 맞습니다. 순행식 요즘에 이 맞아요. 침 냉각 이 냉각 쪽 갑자기 급부상해요. 맞습니다. 뭐 ESS 쪽에서도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고 네. 또 삼성 SDI의 어떤 주요 고객사 중에 한 하나고. 곳이 또 한중 NCS고 순행식 ESS 솔루션을 삼성 SDI 공급하고 있기도 예. 하고. 근데 어제 좀 이제 올라갔던 이유는 예. 또 이제 한중 NCS 자체가 이제 급발진이 이뤄졌을 때 그 자체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예. 이제 전일 또 이제 장중에 사실상 이제 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겠다라는 국회 입법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예. 그러면서 한중 NCS가 시간에서 한 3%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래서 한중 NCS가 개별적인 좀 모멘텀도 있고 또 ESS 관련된 매출이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상태다. 그래서 사실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사실상 이 전고체 배터리와 그리고 또 ESS 쪽에서 가장 지금 이제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그 SDI의 주요 고객사와 순행식 ESS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 한중 NCS다 보니까 최근 이틀 동안 좀 조정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보호회수 물량이 나와주면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네. 전일 또 이제 페달 5조작 의무화 장치가 국회 입법화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그리고 또 ESS 매출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시간 문제인 거지 직전 고점도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홀딩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딩 한중 네. NCS 또 아직도 네, 여력 왜냐면 있다. 지금 시간에서 한 3% 네, 정도 좀 올라서요. 상승이 낮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한 10% 정도 넘어갈 수도 넘어가서.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직전 고점 부근대가 이제 한 6만 원 정도 부근대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6만 원까지 좀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 사실 ESS 쪽 최근에 신성 S라든지 또 SK 이터닉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3분기, 4분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네.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고 했을 때도 한중 NCS 같은 ESS 기업들이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또 해리스 지지율이 또 올라가면 또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와 ESS의 매출 성장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좀 보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중 NCS 순행 시스템 ESS지만 어제는 또 이 네, 페달, 맞습니다. 화재지, 전기차 화재지 페달 같은 거 시스템도 함께 엮여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자, 어제 좋았거든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수급도 좋았고 삼성전자는 매도 지속되고 있어서 이제 요 예시도 다뤄봐야 되는데 지금 간밤에 속보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게 엔비디아의 짝꿍이고 슈마컴인데 이게 갑자기 회계 조작 그다음에 저 한덴 저 친구들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쎄하거든요. 왜 이 시기에 갑자기 다 좋은데 마이크론까지 좋았는데 슈마컴을 또 치고 나오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슈마컴이 AI 반도체 미친 영향 우리 두 분의 전문가 한번 맞습니다. 짧게 분석해 볼게요. 사실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약간 좀 재뿌리는 이제 네, 재료가 좀 엔비디아에도 나왔는데 재뿌렸어요, 어제. 이미 이제 주가는 뭐 상당 부분 큰 폭의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예. 사실 이 슈마컴이 2023년 초 약 지금부터 한 20개월 전 수준의 이제 주가를 보면 뭐 한 40달러, 50달러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연초에 이게 1229달러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이제 랠리에 편승하면서 어찌 보면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더 좀 강력하게 올라간 이제 테크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면서 네. 약간의 이제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과거에 우리 이제 미국의 최대 회계 부정하면 또 엔론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테라노스라고 하는 기업,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하는 여자 CEO가 네. 피 한 방울 가지고 모든 병을 다 진단한다. 그런 거 아마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뭐 50배, 100배씩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랠리가 나왔다가
결국 알고 보니까 이제 사기였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슈마컴이 그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엄청난 스캔들로 이제 비화되지는 않을 거다. 약간 이런 노이즈들이 있고 특히나 재무적인 부분에 이제 약점이 이제 발견이 좀 되면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이제 공매도를 치기가 굉장히 이제 좋은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빌미를 줬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슈마컴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다만 어쨌든 지금 살아나고 있는 AI와 관련된 이슈들, 뭐 골드만삭스, 노무라 증권이 돌아서잖아요. 모건 스탠리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들을 네. 계속 제시를 좀 하고 있고 어제는 베인앤컴퍼니라고 하는 글로벌 3대 이제 컨설팅 회사 네. 쪽에서는 AI 산업이 향후 3년 동안에 최소 40에서 많게는 55%씩 매년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네.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단 네. 말이에요.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기류들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뭐 슈마컴 때문에 또 AI 산업 전반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그건 그렇죠. 아니라고 보고 좀 개별 악재로 보고 네. 슈마컴 이제 주가를 이제 좀 대응할 때 좀 주의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퍼마이로 컴퓨터 슈마컴이 데이터 센터용 AI 데이터 센터용 그 서버 판매하는 그쪽이어가지고 엔비디아랑 많이 엮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네. 주요 고객사이기도 한데 사실상 지금 회계분식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지금 테크 기업들의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개별 악재로 사실상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전반적인 AI 반도체 기업으로 악재가 확산될 좀 가능성은 낮다.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실적 발표를 봤듯이 결국 AI 반도체 섹터는 HBM 수요라든지 AI 가속계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게 확인돼야 가장 큰 호재고 또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했을 때가 그때가 악재인 거지. 그때가. 실제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주가 상승력만 본다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AI 반도체 그룹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선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맞는다. 보고 있습니다. 선도주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 조작 부분은 이제 개별적인 악재로 우리가 마치 HAB 그룹의 개별 악재로 이제 보듯이 HAB의 어떤 이제 FDA 승인 불발이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의 흐름을 안 좋게 만들지 않듯이 똑같은 흐름이 아닌가 보고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건 어때요? 어제요. 제가 이제 개장 중계를 하면서 어제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 주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주문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했거든요. 정확히 2시 20분인가? 다시 외국인 등장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어제도 한 300만 주를 팔았거든요. 네. 삼성전자만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다 수급 돌았거든요. 사실 이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강력하게 올라갔던 것도 사실 HBM의 수요 또 올해와 내년 이미 다 매진이 됐다. 그러면 네. 사실 지금 HBM3를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데는 사실 SK 하이닉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혜는 고스란히 SK 하이닉스가 업계 1위인 SK 하이닉스가 누린 거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 정도 수준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뭐 로이터 외국인은 통신이나 팔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네. 이제 진짜 엔비디아 공급하고 HBM 관련해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은 외국인도 집 나간 외국인도 삼성전자에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다만 어저께 한 4% 정도 상승 흐름 나와줬어도 그래도 찝찝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결국 HBM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 HBM3E를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공급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시기가 뭐 계속 임박했다고 온다. 하니까 조금 아니 근데 HBM3 이 말이에요. 지금 네. 마이크론까지도 자기도 양산한다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소식이 없어요. 영민 매니저. 어제까지 지금 팔아가지고 7월 이후에 외국인들 삼성전자만 여러분 9조 넘게 10조를 팔고 있고 이 개인이 다 받았거든요. 그렇죠. 아 이러 정도니까 좀 심한데. 이게 너무 우리 심해요. 시장에 힘이 없는 게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가뜩이나 지금 증시에 신규 자금 유입이 없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던지는 삼성전자를 만 지금 받아요. 다 한 달 받죠.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거의 8조 9조 구조를 원을 지금 받으니까. 받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일로 다 들어가 버린 상태라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뭔가 이제 좀 살아나야 증시도 이제 활기를 좀 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이유는 명확해요. 어저께 명확해요? 마이크론이 네.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고 네. 하이닉스도 9%나 그리고 이제 상승을 했는데 왜 삼성전자는 매도를 할까? 결국은 AI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HBM 시장에 진입은 했죠. 지금 이제 HBM 이제 3 8단은 뭐 알게 모르게 넌 오피셜로 이제 공급은 하고 그래요? 있다라고 네. 이제 네.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주력은 또 12단이 좀 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12단 퀄 테스트는 또 언제 하는 거냐?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긍정적인 호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투심은 마이크론과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레거시 D램 쪽이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HBM 쪽은 확실히 성장하는구나. 네. 한쪽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번 사볼 수 있는 이제 동력이 생기는 건데 삼성전자는 레거시 D램 비중이 워낙 높고 HBM 쪽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좀 뒤쳐져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가뜩이나 요즘에 이제 뭐 파운드리 쪽은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투심을 좀 돌리기에는 뭔가 이제 임팩트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사실 진짜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진짜 이게 산업의 위기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빨리 HBM이나 AI 반도체 시장에 진입을 해야만 AI 시장 전체도 커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베이넥 컴퍼니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AI 산업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성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빨리 이제 시장 진입을 좀 하면서 뭔가 이제 전체 캐파를 키울 수 있는 좀 모멘텀을 좀 만들어줘야 또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소부장 종목들까지도 낙수 효과를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삼성전자의 분발이 굉장히 좀 요구되는 상황이고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또 퀄 통과 얘기가 또 나올 거다. 8단? 12단. 12단까지 12단 얘기 이제 나올 한꺼번에?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이닉스는 이미 퀄 통과했고 어제 이제 세계 최초로 네, 12단 양산했고. 양산 시작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퀄 통과 얘기가 좀 나오면서 블랙엘뿐만 아니라 내년에 이제 또 HBM4 얘기까지 네. 또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편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는 너무나 명확하다. HBM3, 8단, 12단, 퀄테스 통과 이야기 안 나와서 그런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네요, 그럼 뭐.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외국인 나올 때까지 팔겠고. 네, 예. 맞습니다. 자, YS킴님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셨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에 따른 삼성전자 향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가령 대표적인 삼성전자 향, 이오테크닉스인데 또 그러니까 네. 같이 팔더라고요. 비슷해요. 향도 네. 비슷하죠? 어저께 실질적으로 이제 상승이 크게 들어왔던 게 PSK홀딩스라든지 네. 또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정도 네. 수준은 반등 흐름이 좀 좋았는데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좀 상당 부분 오르긴 올랐으나. 반납하기도 네. 하기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일단 뭐 삼성이 이제 HBM3 이 12단의 어떤 통과가 네. 거의 확실시한다라고 생각을 드시면은 삼성전자 향을 들어가는 건데 이미 지금 검증된 SK 하이닉스 향 관련된 종목들을 사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사실 AI 반도체가 일부 종목들만 사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처럼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그건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거기서 가장 주축이 될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선택과 좀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올 때까지 그거 기다리지 네, 말고 너무나 맞습니다. 이제 희망 고문이니까 맞아요. 아예 반도체 소부장도 향, 네. 하이닉스 그리고 사실 이제 확인하고 사도 사실 늦지 않다고 저 보고 있는 게 만약에 이제 확인하죠. 확인하면 하루짜리 상승으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날 확인하고 그날 시세가 분출됐을 때 그때 과감하게 추격 매수해도 만약에 삼성에서 이제 HBM3 12단이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럼 그게 하루짜리 하루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아니니까. 그날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이 질문까지 짧게 좀 답변해줘요. 초록지구맘님, 영민 매니저, 하이닉스 단기 목표가 네. 자 어디서 정리해야 될까요? 20만 닉스 볼까요? 이런 게 답변이 어려워요, 솔직히. 아니, 어떻게 할까? 단기 20만 원? 단기적으로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110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맞죠. 110달러 수준을 보면 딱 지난 8월 달에 네. 고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엔비디아는 이미 뭐 지금 125달러, 오늘 장중에 네. 뭐 거의 126달러까지도 왔다 갔다 했던 흐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미 거의 최고가 액면 분할 이후에 가장 좋았던 이제 시기로 가고 있고 네. 대신에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이제 8월 고점이 이제 있다면. 단기적인 이제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딱 이제 20만 원 정도가 8월 달에 이제 고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주식 시장의 이제 생리 자체가요. 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좋은 얘기들이 뭔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좋을 때는 좋은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는 자꾸 안 좋은 이슈만 이제 부각이 좀 되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다 안 좋아 보이는 거고 주가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막 나올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골드만, 노무라, 뭐 베인앤컴퍼니 네. 또 다른 이제
기관들도 결국에는 이제 AI 산업에 대한 또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식이란 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20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오를 수 있다. 그 이후는 또 그때 이제 상황을 좀 보면서 네. 엔비디아 이제 주가나 AI 산업 전반의 이제 상황을 좀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록지구맘님 이제 8월 고점 기준 마이크론이 8월 고점 회복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대입니다. 20만 뭐 네. 100원 정도였고 차트적으로는 마이크론이 60일선 갔거든요. 그럼 우리가 60일선으로 가면은 한 19만 원. 그렇죠? 19만 원 정도. 18만 8천 네. 원. 두 가지 라인. 8월 고점 마이크론 따라간다. 20만 원. 60일선 터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입니다. 60일선이니까 한 18만 9천 원 쪽 라인. 요렇게로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 종목을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맞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시장 금리 인하에 네. 최대 스트레스로 부각되고 있는 네. 2차전지 안에서 대주전자 제로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좋아요. 와봤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사실상 전기차 화재 위험이 다소 적다라고 할 수 있는 LFP나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고 금리 인상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잖아요. 문제는 이제 가격이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사실상 저가형 전기차 모델이 내년 상반기에 테슬라의 모델 2부터 시작해서 최근 기아에서 EV3도 출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가형 반값 전기차에 대한 경쟁도 심화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상 주행 거리가 길어야 되고요. 충전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 시간이 짧아야 되고 가격은 저렴해져야 되고 그리고 화재 위험성이 적어야 된다. 네. 근데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게 실리콘 음극재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흑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2017년도에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가 사실상 충전 시간을 5분으로 단축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가장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고민이 컸었던 주행 거리와 충전 시간 단축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다. 근데 그동안은 뭐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든지 또 아우디의 이트론 GT 같은 좀 고가형 모델에만 들어갔었는데 뭐 올해부터 또 기아의 EV3 저가형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9종 모델로 확대됐기 때문에 1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2분기에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나오질 가능성이 높고요.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량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도 그동안은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 국내 기업과 지금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 당연히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테슬라에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소식만 공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주전자 재료가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거면 끝나죠. 네, 마지막 황태자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이 1년에서 2년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졌었는데 올해 6월까지 신고가 행진이 나왔던 기업이 바로 대주전자 재료고 그리고 고점 대비 낙폭도 다른 2차전지 기업들 대비해서 낙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에도 이미 이제 고객사로 확보해서 올해 또 4분기에 대한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적으로 지금 올해만 9종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또 이제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대주전자 재료의 어떤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를 그동안 사기에 꺼려졌던 두 가지의 어떤 이제 핵심 키워드를 다 잡고 있는 기업이 실리콘 음극재고 예. 또 그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 대주전자 재료다 보니까 2차전지 섹터의 어떤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대주전자 재료를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진짜 배터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다 높이는 재료라고 하는데 그런 질문도 솔직히 있어요. 이거 네. 비싸다. 그러니까 포르쉐나 아우디에만 들어가는데 이게 대중화가 되겠느냐? 맞습니다. 그 비싼 차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기아의 EV3 보급형 모델, 저가형 모델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일단 뭐 사실상 근데 마진이? 배터리 총 마진의 한 15% 정도가 지금 차지한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점점 했구나, 가면 갈수록 뭐를. 네. 대량 양산으로 들어가고 또 기술이 더 진보화되면은 네. 가격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가격을 뛰어넘는 에너지 밀도와 또 주행 거리와 충전 기술 시간을 개발. 단축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실리콘 음극재의 채택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대량 양산으로 인해서 가격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지금은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효용 가치는 지금 현 시점에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가보죠.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11만 5,6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저는 직전 고점은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14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네.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나이대는 98,5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1선 뚫기만 해준다면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자, 영민 매니저. 네.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료의 네. 붙이기 종목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비싼데 어떻게 이제 보급형으로 탑재가 될까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EV3. 저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는데 전기차 배터리의 이제 기술 트렌드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4만 개 배터리가 원래 굉장히 비쌌잖아요. 네. 근데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는 가격 효율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이 니켈 가격, 리튬 가격 올라가는 걸 이제 바라는 이유는 사실상 재고 자산에 대한 이제 평가 손실 네. 그 부분이 이제 환입되면 실적이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이 이제 효율성을 이제 담보하게 되고 그러면 전기차의 가격도 내연 기관차와 비슷한 수준, 보조금이 없어도 충분히 이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이 합리화가 되면 빠르게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도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 원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효율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급이 굉장히 좀 빨리 될 수 있다. 저가에도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주전자재로 하면 꼭 세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나노 신소재, 그렇죠. 네. CNT 도전제.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각 소재들을 조목조목 이제 이렇게 필요한 이제 기능들을 이제 구현하기 네. 위해서 그런 소재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랠리를 펼쳤을 때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이 네.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빈집털이 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전지 쪽도 에코프로, 머티, 에코엔, 네. 드림, 대주전자재 너무 많이 강조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런 종목들 쪽에서 이제 대안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 붙이는 종목은 저는 오늘 나노 신소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리콘 응급제도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보완하는 게 나노 신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네.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우리의 두 기둥처럼 이 네, 나노 같이 가야 신소재와 되는 같이가 네. 이게 나노 신소재가 있어야 그 대주전자재로도 맞습니다. 더 돋보인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 영민 매니저는 육각형 인간이 아니라 육각형 기업 현대로템이고요. 네. 자, 오늘 준호 매니저는 대주전자재료를 한번 공략해 보자. 자, 오늘의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